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기후변화의 내용은 과거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그러면 과거의 기후는 왜 변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대표 주자, 지구온난화와 그 외에 오존층 파괴나 사막화와 같은 지구 환경의 또 다른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좀 더 늦추고 속도를 늦추고 지구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구가 화르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참 무서운 사진입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과거의 기후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첫 번째 시간, 바로 이 시간에는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후라고 하는 것은 옛날 기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질시대를 의미합니다. 성캄브리아대 때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처럼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사와 같은 어떤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문서 기록을 통한 문헌조사를 한다든지 이건 이제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의 나이테 같은 것도 역시 가까이 있는 가까운 역사 기간 동안의 기후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 즉 성캄브리아나 고생대나 중생대, 신생대 정도의 그런 먼 과거의 기후를 알고 싶다면은 그때는 빙하 퇴적물이라든지 화석과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이 화석 연구로는 이 옆에 있는 얘가 바로 꽃가루죠. 꽃가루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유공충 화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뭇잎 화석이라든지 다양한 산호 화석이라든지 다양한 화석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뭇잎 화석을 이용해서 그 시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탐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화석 등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하느냐? 바로 화석에 포함된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동위 원소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때 기온이 좀 높았다, 좀 낮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꽃가루 같은 거를 연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꽃가루도 얘는 지금 섬잠나무의 꽃가루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소나무의 꽃가루는 또 이것과 다른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 종류가 그 시대에 살았는지를 보고 이 나무는 따뜻한 기후에 사는 나무야. 근데 이게 많은 거 보니까 그 시절은 따뜻했나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꽃가루 연구를 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기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빙하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얼음 기둥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북극의 다산 기지에 가서 직접 얼음을 시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빙하 시추물에는 이제 줄무늬가 있어요. 빙하 시추물에 이제 빙하가 만들어질 때 이런 식으로 이 줄무늬가 생기는 거는 빙하라고 하는 건 이제 눈이 쌓여서 또 눈이 또 쌓이고 이렇게 층층이 그 시기에 쌓이면서 이게 얼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무늬로 나타나고 또 그때 눈이 쌓여서 이제 단단해지는 그 과정에서 공기방울이 여기에 이제 쏙쏙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공기방울을 이용하면 대기 조성, 뭐 CO2는 몇 %였고 O2는 몇 %였고 뭐 N2는 몇 %였고 이런 대기 조성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기방울로 알아낸 그 원소들 비율을 봤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ppm으로 나타나죠. 뭐 200ppm부터 뭐 이때는 280ppm이었고 다시 220ppm, 다시 280pp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신기하게도 온도도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경향으로 변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즉 온실가스가 증가하니까 온도도 증가하는구나. 자,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인데 여기가 40만 년 전이니까 최근에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인가 재작년의 연구 결과로는 400pp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가 400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 이산화탄소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화석 연료의 연소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지난 100년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거를 태우면서 이 CO2가 공기 중에 갑작스럽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O2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온도의 상승도 불러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거 기후 연구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이용하는 것도 대기 온도를 추정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8산소의 비율, 16산소의 비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가 빙하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 18산소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얘는 좀 따뜻했구나 온도가. 반대로 18산소의 비율이 좀 낮아지면 이때는 빙하기였구나. 조금 더 온도가 낮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빙하 시추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를 좀 더 명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겠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비교적 가까운 시대 기후변화는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나 산호초의 성장률 같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를 이용하는 것의 한계점으로는 나무의 수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만년 된 나무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무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 사는 나무도 한 2000년에서 3000년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무라는 거는 동식물한테 다른 동물들한테 먹힐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죠. 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과거 지질 시대에 기후를 알아봤는데요. 보시면 고생대 때는 아주 기온이 낮았던 시기가 몇 번 있었고 중생대 때는 그 정도는 없었죠. 여기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로 유명하고요. 신생대는 여기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하니까 신생대 후기에 빙하기가 4차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과서 178쪽에는 앞에서 봤던 그 기온 그래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말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상캄브리아드 때는 굉장히 길었죠. 그런데 이제 지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을 추측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이나 증발량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면은 여기는 조금 온난하면서도 증발암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온이 높았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상캄브리아드 때는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기 그리고 말기 이제 고생대가 시작될 때는 좀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빙하 퇴적물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아마 빙퇴석이라고 배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빙퇴석, 빙하퇴적물 이런 것들로 빙하기가 있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이때도 온난했어요. 그런데 말기 고생대 말기에 큰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때는 중간에 석탄기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번성했던 양치식물이 지금 현재 석탄으로 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석탄기라고 붙인 겁니다. 이 양치식물은 이제 대표적으로 고사리 같은 애들인데, 이 고사리는 온난습유난 기후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사리 고생대 때는 온난습유냈구나 라고 보고 있고요. 나무의 나이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생대 때 있었던 나무의 나이테 화석을 보니까 거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절 변화가 없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계절 변화가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1년 내내 온난했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던 온난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아주 번성을 했죠. 신생대 때는 비교적 지금보다는 따뜻했는데 후기에 한랭해지면서 4차례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기는 온도가 아주 낮을 때고 높았다가 낮아졌다, 높았다, 낮아졌다, 높았다, 낮아졌다 이렇게 빙하기가 하나, 둘, 셋, 4번 있었으니까 중간에 온도가 높았던 시절은 3번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란 뜻이에요. 이 간자가 사이 간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시대의 기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네모박스 보면 아시아 지역의 고산빙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 같이 그런 극지방이 아니더라도 고산,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빙하를 시추해가지고도 다양한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어떤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재미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